자, 이번 시간 논의 드릴 주제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겁나 중요하죠.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부동산 실명법 얘기할 때 계속 물어보는 얘기야. 해서 이거는 거의 구단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개념 중에 점유권 관련한 주제 있었죠. 그래서 점유권은 물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해서 물권의 침해가 있게 되면 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스토리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 있었고요.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또는 방해 예방 청구라는 개념이 있었고, 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유치권, 이게 이제 포인트였었죠. 유치권이라고 하는 사람, 유치권자,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의의 전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유권 관련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소유권에 관한 내용들은 나머지 보통 제한 물권에도 준용이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고요. 자, 기본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소유자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누구만이 소유자만이 얻었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유자 아닌 사람은 직접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겠고, 두 번째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 반환 청구. 그래서 우리 아예 통째로 예를 외워버리는 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불법적으로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갑의 X 토지라고 하는 것을 을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야야야 내 땅 돌려줘 라고 하는 거, 토지 인도 청구, 대지 인도 청구를 얻었다 할 수가 있다. 건물을 철거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건물을 알아서 들고 있든 말든 알아서 하고 대지의 인도를 얻었다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을이라는 사람이 미등기 상태에서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양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 거다? 을 겁니까? 병 겁니까? 당연히 을게 되는 겁니다. 병이 아니야. 우리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얻었다 권리를 취득한다.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얻었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불법 건물이니까 무허가 그래서 비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얻었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된다? 을이 되게 된다. 근데 병이 현재 이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해서 건물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야야 너도 어떻게 건물의 매수인한테도 토지 내 토지 부분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구조. 이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주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구성이 되는데, 토지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불법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서 임대를 대위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가볼까요? 자, 갑 소유의 X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 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한 X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차인의 지위에 놓여 있게 된다. 임차인의 지위에 놓여 있게 된다. 그런데 누가 이 건물에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갑은 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소유자,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 치고, 근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직접 병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병에 대해서
직접 자기에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누굴 대신해서 갑을 대신해서 야 갑에게 돌려줘 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임차인이라고 하는 거, 임차 목적물을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임대인을 대위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대위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라는 얘기인 즉슨 뭘 얘기하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임대인 이 소유자에게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것을 이름하여 대위 행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2차 과목 가서 보다 보면 공간정보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하게 된다. 근데 채관시행지라고 해서 채권자라든가 자 이런 애들 또는 뭐겠지 공동주택의 관리인 시행자 뭐 이런 애들이 대신해서 뭘 할 수 있다?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위 신청이라는 개념, 대신해서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대위라고 부른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을 위해서, 임대인을 대위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이 목적물을 임차인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돌려줘라라고 하는 거. 다시 갑니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소유자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보셨고요. 자, 또 하나 이슈가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해서 우리가 소유권은 사용 소유 권능과 처분 권능 두 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사용시 권능의 침해 대응에서 중요 이슈죠. 건물 철거 청구와 퇴거 청구라는 식의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Y 건물을 불법적으로 축조했다. 그러면 앞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보셨죠? 갑은 을에 대해서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소유물의 반환 청구의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그 외에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 외에 뭘 또 주장할 수도 있다. 이 건물을 축조한 사람 또 이 사람의 매수인 병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를 다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원래 건물 철거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을한테 바로 건물 철거 청구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을 말고요. 축조한 사람 말고요. 이 사람의 매수인이라는 사람 있죠. 바로 병이라는 사람. 이 건물 소유권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을은 캐나다로 이민 가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건물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할 것. 한편 병이라는 사람이 이걸 사가지고 미등기 상태에서 정이라는 사람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이랑 같이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퇴거 청구는 뭐라고요?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건물의 소유자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뭘 주장할 수 있고, 바로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임차인에 대해서는 뭘 주장할 수 있다?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개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임차인한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임차인이 겁나 뻘쭘해져. 내 것도 아닌데 나 겨우 빌붙어 사는 입장인데 갑자기 나한테 철거 청구를 하면 임차인이 당황스럽죠. 철거할 권능이 없기 때문에. 또는 지금 불법 건물의 소유자 또는 불법 건물의 매수인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하게 되면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꺼져 라고 했을 때 알았어 꺼질게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이제 환장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직접 철거할 권능이 있다 없다? 없죠. 내 게 아닌데 함부로 철거할 수 없는 거죠. 을이나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든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든가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건물 철거 자체를 할 권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매수인에 대해서도 가능했고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소유권의 개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하는 것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일단 소유권의 개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요렇게 그림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본 구조. 요거 하나 있구나. 등기 말소 청구 하나 볼까요? 자, 말소 청구 하나 빼먹었는데, 자, 지금요,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등기를 훔쳐간 상태가 되게 된다. A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등기를 훔쳐간 상태가 된다. A라는 사람이 이 등기 명의를 훔쳐갔다. 그러면 이 물건, X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갑한테 있습니까? A한테 있습니까? 다시. 민법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선생님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겠지. 다시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A가 등기를 훔쳐갔어요. 그러면 이 X 토지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선생님이 어쩌면 개새끼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A가 등기를 훔쳐갔다고요. 이번엔 안 물어볼까요? 그냥 갑이 소유자가 돼. 그래서 이제 소새끼도 나오고 말새끼 나올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야. 논의의 전제가 뭐냐면 불법적으로 등기를 훔쳐갔다라고 전제를 깔았잖아요. 불법적으로 등기를 해갔다고요.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무효인 등기는 어떤 법적 기록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 무효인 등기 때문에 갑이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싶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싶어도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이 무효인 등기를 지워내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말소 등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법 송부하게 되는 개념이죠.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등기를 지워내는 것. 예를 들어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무효인 등기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다. 그 전세권 등기 무효입니다. 예, 이랬을 때 이 내용을 지우는 것을 가리켜서 말소 등기.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소유권 같은 경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은 주로 우리가 문제 삼는 게 뭐라고요? 말소 등기라는 개념. 해서 소유자, 소유물의 처분 권능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유형이 뭐가 된다?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토리 잡으면 이런 식이지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대지인도 청구 어렵지 않았었고요. 자, 방해 제거 청구로서 건물 철거 청구, 퇴거 청구, 등기 말소 청구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실명법 얘기할 때 자 미리 한번 또 기억을 해볼까요? 어차피 돌아오면 또 잊어먹겠지만 알았으면 부탁받았으면 이때는 누가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경수 있었죠? 몰랐을 때 경매였을 때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알품의 모경수라고 하는 거 알품의 모경수 외워두셔야 돼. 언젠간 써먹어. 2차 과목 중개사법 할 때도 알품의 모경수 이거 내가 왜 이거 만드느라고 진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한 거야. 7, 8년 동안 대가리를 굴리고 굴린 끝에 저녁반 오시면 그 모경수 씨가 우리 학원에 계시거든. 그래서 또 이제 성이 유 씨라고 막 얘기할 필요 없어. 그래서 자 이거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서 알품의 모경수 다시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매도인이 알았다. 그러면 매도인 소유자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부탁을 받았다. 신탁자가 매도인한테 부탁을 해서 등기를 수탁자한테 넘겨달라고 했으면 이때는 소유자가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근데 자 몰랐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다라고 하게 되면 수탁자가 소유자. 경매운운 하게 되면 지문 읽지도 말고 무조건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거 외워두셔야 돼. 근데 이걸 공부를 하는 미리 땡겨서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매도인이나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라고 전제를 깔게 되면은 이 소유자가
소유자가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내용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의 내용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알품의 모경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방해 예방 청구인데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 자, 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머지 제한 물권에도 기본적으로 준용이 되게 된다. 출제 포인트, 자, 지역권하고요 저당권에 있어서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로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 뭐는 바로 자 지역권하고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 문제에서 지역권자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자도 어떻다?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미리 땡겨서 기억을 해 주실 것 해서 요 정도에서, 자, 요거 문제 가지고 볼 텐데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소유권 얘기할 때 항상 기본 깔려 있는 거, 바로 철거 청구, 제거자, 임자, 퇴거 청구, 등기 말소 청구. 나중에 공유할 때도 등기 말소 청구 이런 게 겁나 많이 나와. 그래서 기본 논의의 전제, 어떤 등기가 무효다라고 했을 때 그 등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 등기를 지워내는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말소 등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요거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 보셨고요. 자, 문제 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자, 이런 문제 되게 감사한 문제지. 루틴이 다 정해져 있는 문제야. 자, 해서 보니까 이거 봐봐.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자,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많이 봤던 얘기죠. 해서 바로 방해 제거 청구 등에 관한 부분하고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죠. 해서 인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되죠. 바로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즉슨 뭘 의미하게 된다? 바로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유자가 자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볼까요?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적법한 사용권은 없이 을이 점유를 하고 여기다가 Y 건물까지 신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임차인 누가 있다? 건물의 임차인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갑 소유자는요, 을을 상대로 해서 대지에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맞죠? 불법 건물의 소유자니까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요걸 틀리게 뽑았어. 을을 퇴거를 시켜버리면 그 을이 삐져가지고 알았어 그럼 가면 될 거 아니야 해서 을이 사라져버렸다고. 그리고 연락이 안 돼. 잘못 청구해서 미안한데 아까 퇴거 청구는 미안하고 철거 청구해야 되는데 잘못 썼네. 오타네. 미안해. 연락이 돼야지 철거 청구를 하지. 퇴거 청구를 해버리면 삐지는 수가 있고 삐져버리면 이게 이 사안이 아사리판이 되게 된다. 나중에 이 토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해봤자 연락이 안 된다니까. 삐져가지고 캐나다로 이민 갔어. 그래서 캐나다 교민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너는 왜 캐나다까지 넘어왔니? 아니 나보고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는데 새끼가 퇴거 청구를 하잖아. 빈정상에서 아예 퇴거 확실하게 해줬어.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미리 내용을 외운 상태에서 철거, 퇴거, 인도 이렇게 외워가면은 이걸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 마음이 급하니까 막 이걸 읽으려고 문제 한 문제로 정확히 외우는 게 중요하지 풀어보는 게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병을 상대로 임차인이죠. 퇴거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을이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 그때 정을 상대로 놓다 철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불법 건물의 소유자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고요.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도 할 수 있다? 바로 임도 청구, 소유물의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있다. 이거 별거 없다니까요. 소유자를 찾아라.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것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여기는 빠져 있지
하지만 바로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수의 X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 완납 후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했다라고 해서 자, 토지는 누구? 병 소유 X 토지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Y 토지라고 병 소유의 Y 토지에 대해서 자, 지금 Y 토지라는 말은 없는데 병 소유의 Y 토지에 대해서 병의 토지에 대해서 Y 토지에 대해서 자, 불법적으로 누가 을이 갑이구나.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건물을 신축을 해서 이것을 건물을 누구한테 지금 을에게 양도해 준 산이다. 그래서 을이 산 것은 지금 X 건물을 산 상태입니다.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여전히 갑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현재 소유자는 누구니까? 갑이 소유자니까 어떤 놈이 여기다가 가압류 등을 붙인다 할지언정 을이 시비를 걸 수는 없다. 왜? 아직은 등기 전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질문. X 건물로 인해서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 당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불법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X 건물을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우리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 어떻다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자, 그다음에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을이 누굽니까? 대금을 완납했던 사람입니다. 대금을 완납했던 사람입니다. 을이 어떻다? 돈 다 줬다고요. 근데 아직 등기는 넘겨받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기 전이야. 소유권 자체는 취득하지 못하지만은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어떻다? 과실 수취권이라는 것은 누가? 바로 매수인이 갖게 된다. 굳이 예를 들면 여기에 임차인이 만약에 있었다. 그럼 차임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을이 대금을 갑에게 완납을 하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한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볼까요? 자, 정에 대해서 누구한테? 을로부터 다시 자, 정한테 넘어갔습니다. 자, 현재 소유자 건물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자, 건물 소유자 갑은 정당한 관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정이라는 사람이 정당한 관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당연히 정당한 관원이 있죠. 등기는 안 해갔지만은 을한테 다시 돈 주고 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당한 관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그래서 답은 5번이 더럽게 어려웠던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5번 점 이걸 사실 1분 안에 푸는 것은 거의 불능에 가까운 문제. 이건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갑시다. 5번 점은 답만 가지고 볼게요. 자, 소유자 정당한 관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달리 얘기하면 정당한 관원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26회 때 문제. 현실적으로 거의 못 풀어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쉬운 거 잘하면 돼요. 자,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29회 때 좀 그동안 문제와 전혀 다르게 구성을 해서 좀 어려웠던, 특이했던 문제 유형이 되게 됩니다. 자, 소유자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비용이나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서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방해 제거 청구의 유형으로서 뭐가 있었지? 철거 청구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퇴거 청구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등기의 말소 청구 이런 것들을 직접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방해 제거 비용, 철거 비용을 청구한다든가 퇴거 비용을 청구한다든가 또는 등기 말소 관련한 말소 비용을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 결과물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제거 비용에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1번을 옳게 구성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문제 내왔던 영역과 좀 다른 형태의 문제라서 29회 때 수험생들 겁나 어려워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해 예방 비용이라고 하는 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는 건 있었지만 방해 예방 비용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그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가 돼야 되는데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요거는 어려워요. 자, 불법 원인. 자, 첫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럼 민법 103조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첫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파트너한테 아파트를 한 채 사주겠다라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 약정, 자 그러면 아파트를 사줄 법적 의무가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 왜?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 급부 이행자님은 어떻다? 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거. 그런데 첫 계약에 따라서 그 파트너 되는 사람한테 아파트를 하나 사줬다라고 했을 때 그거 무효인데 뭐 특이한 게 그때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쪽 다 보호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 것에 걸리게 되면 이때는 반환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대단히 까다로웠던 지문이고요. 3번 소유자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자, 요것도 그렇게 깊이 갈 주제는 아닌데 다시 갑시다. 불법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하나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불법 건물의 소유자한테 대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불법 건물을 또 매수한 그 사람에 대해서 대지의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게 이제 불법 점유자의 특정 승계에 대해서 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다시 갑시다. 건물 철거 청구를 할 때 누구한테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매수인, 양수인한테도 뭘 할 수 있다?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대지 인도 청구라고 하는 거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 그 사람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바로 철거 청구를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 승계,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하여튼 그동안 안 냈던 문제 패턴이라서 좀 힘들었고요. 4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과 결과 제거를 내용을 한다 해서 이것도 틀렸죠. 자, 결과를 제거해 달라는 것이지 원인을 제거해 달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아주 작정을 하고 낸 거야. 아까 등기 말소, 퇴거, 그다음에 철거 이런 것들은 결과물의 제거를 필요로 하는 거죠. 결과물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 뭐라고요? 원인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자, 5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행사를 할 수 있다. 틀렸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 뭐라고요?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송을 통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다가 소유물의 소유권 자체를 이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 또는 방해 제거 청구, 철거 청구, 퇴거 청구 소송하다가 갑자기 소유권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좀 특이했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 이 문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요. 자,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지문도 잘 안 보는 건데,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 자,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 전세권 20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소유권은요, 소멸시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내 땅 갖고 있는데 20년 동안 방치했어. 그렇다고 해서 나의
나의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 2번 질문이요.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다라고 해서 자, 요거 옳은 표현 되게 됩니다. 아까 물권적 청구권은 뭐가 있었어?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제거 청구는 철거 청구, 퇴거 청구, 그다음에 등기 말소 청구. 상대방의 잘못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소유권의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으면 어떻다? 이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요 원래 계속 이게 어려워. 그래도 우리는 기본만 가지고 가셔야 돼. 3번 질문.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방해는 방해 개념은 자, 손해와는 구별된다. 옳은 표현인데 의미 없고요. 자, 4번을 그나마 4번, 5번 정도를 알만한 얘기죠.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소유자가 뭘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을 위해서 어떻다? 바로 물권적 청구권 대신하여 자 임대인에게 돌려달라라고 하는 걸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서 자 4번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5번 유치권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험용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소멸시효의 얘기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예시를 하긴 하지만은 답이 되는 주제가 아니에요. 점유취득시 이런 얘기할 때도 20년간 소유 서로 평공평하게 점유한 사람이 발생한 등기청구권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데 10년 더 지나더라도 다 시효 완성,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이제 중간중간에 던져놓거든요. 소멸시효 나오면 그냥 쌩 까버리면 돼요. 별로 중요치 않은 주제야. 왜? 엄밀히 따지면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민법 185조인가 그래가지고 우리 원래 민법 시험 범위가 빠져있는 주제예요. 그렇다 치고 그래서 답을 뽑을 가능성 없고 이거 2번과 3번 같은 것은 어렵죠. 뭔 소린지 감이 안 잡혀. 그나마 좀 봤던 것이 4번, 5번 임차인이나 유치권자 이런 얘기들만 그나마 좀 주워 들은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잠시 끌었다가 이제 공유라는 주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